네, 방금은 뭐 산을 올라오면서 테스트를 하느라고 굉장히 강하게 가속하면서 이렇게 산을 넘어왔는데요. 아까 촬영 시작할 때는 이 산을 반대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때 이 마을 밑에 여기 언덕이 시작되기 전 저기 마을 밑에서 연비가 17.1이었어요. 그랬는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연비가 1이 떨어져서 16.1이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다시 이제 쭉 내려가서 펠리시아에 도착을 하니까 이게 연비가 계속 높아져 가지고 17.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하나 넘어갔는데 연비가 더 좋아진 거죠. 이게 진짜 이게 하이브리드의 맛이죠. 진짜 와.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름을 많이 쓰면서 힘을 들여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게 되면 그동안 올라오면서 그냥 버리기만 한 게 아니고 위치 에너지를 쌓아왔다가 그게 이제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때는 엔진 시동은 꺼버리고 충전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결국은 연비가 더 좋아진 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 충전이 많이 돼 있으니까. 지금도 지금 산을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거의 한 90% 정도까지 차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EV 모드를 꽤 오래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연비가 더 좋아지는 거니까. 와, 야, 진짜 하이브리드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네. 자, 그럼 제가 방금 이제 하이브리드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하이브리드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K7을 살 때는 하이브리드를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K5는 하이브리드가 좋은가? 이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K7을 살 때 하이브리드도 고려를 해보긴 했지만 1차적으로 평상시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 1년에 2만 킬로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말고 다른 대안이 뭐냐면 6기통 3.0 엔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매끄럽고 힘이 좋은 6기통 3.0 엔진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게 하이브리드보다 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K7을 선택할 때는 6기통 3.0을 선택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K5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기통 3.0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옵션 자체가 4기통 2.0, 4기통 1.6 터보, 그리고 4기통 2.0의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선택 안 하고 1.6 터보를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힘은 비슷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4기통이니까 그렇게 보면 하이브리드하고 1.6 터보가 힘은 비슷하고 엔진 특성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근데 연비는 하이브리드가 월등히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K5 중에서 고른다면 저는 이번에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거예요. 1.6 터보도 진짜 괜찮죠.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1년에 요즘 보니까 한 2만 킬로 정도는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게 주행거리가 많이 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라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K5 하이브리드는 저는 완전 강추예요.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평소에 그렇게 길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200만 원 정도를 더 들여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200만 원이 크게 부담되지 않으신 분이면 주행거리가 웬만큼만 나온다고 하면 저는 K5는 뭐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타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 하이브리드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 뭐 힘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연비도 오늘 지금 테스트하느라고 지금 연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 16.2까지 떨어져 있죠. 근데 어제 차를 받아서 시내에서 조금 타봤을 때 한 18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대충 막 탔을 때 막 신경 써서 탄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6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 16인치 휠 타이어를 꽂았을 때는 연비가 20.1이고요. 그리고 17인치 휠 상위 트림 시그니처를 선택하시게 되면 17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19.1이 평균 연비 복합 연비거든요. 그렇게 보면 평상시에
뭐 조금만 신경 써서 타면 복합연비인 19.1은 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발끝 신공을 가지고 계신 정말 예민하게 평상시에 정말 부드럽게 타시는 분이라면 20 넘는 연비도 평소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차가 중형 세단이잖아요. 이 연비 20이 처음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프리우스가 연비가 20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리우스 말고는 연비 20을 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훨씬 더 큰 중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잘 타면 한 연비가 20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고 또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실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특히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연비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어 가지고요. 평소에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하이브리드 나쁘지 않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시내 연비가 확실히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프리우스나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훨씬 더 좋은 면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뭐 장거리 주행도 많이 한다, 고속도로도 가끔 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소음은 지금 뭐 크게 많이 신경이 쓰이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일단 노면 소음도 타이어가 아무래도 좀더 광폭 타이어도 아니기도 하고 휠도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소음도 확실히 최근에 탔던 그런 조금 약간 스포티한 성격의 타이어를 장착한 세단들에 비해서 확실히 노면 소음도 적게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앞 유리랑 앞쪽 좌우 옆 유리가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바람 소리도 이 정도면 크게 신경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소음 차단도 상당히 잘 돼 있다.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 지금은 소리가 나지 않는데 아침 일찍은 이쪽에서 약간 잡음이 좀 들리긴 했거든요. 약간 이렇게 찌그덕거리는 뭔가 이렇게 실리콘이나 플라스틱이 이렇게 좀 마찰되는 느낌이 찌직찌직 하는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이 차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K5에 그런 단점이 있는지 확인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그쪽 잡음도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지금 뭐 소음 쪽은 상당히 조용하게 잘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속 100km가 넘는데 근데도 지금 EV 모드가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하면 가속이 되고 지금 여기 시동이 걸린 상태고 시동이 꺼졌거든요. 아니네, 시동 걸려 있네. 시동이 걸려 있고 지금 탄력 주행하는 요 상황을 지금 EV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는 엔진 시동을 끄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계속 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EV 모드가 들어오는데 엔진 시동이 꺼지지 않고 엔진의 힘을 모터 쪽으로 보태고 있죠. 지금은 또 EV 모드에서 엔진이 꺼지기도 하는군요. 지금은 90km에 약간 경사인데 근데 지금 엔진 시동을 안 걸고 전기 모터만으로도 주행을 해요. 오우, 야, 힘이 진짜 좋아요. 이게 50마력이 적은 힘이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 따라서 EV 모드에서 어떤 경우에는 엔진이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 걸려 있기도 하고 지금은 또 엔진 시동이 꺼졌네요. 그렇죠. 언제 꺼지고 언제 켜지는지는 지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여서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엔진 시동이 꺼진 상태의 EV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솔라루프가 지금 이 차에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썬루프가 없는데 이 솔라루프는 지난번 소나타 하이브리드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성비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솔라루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솔라루프를 장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격 대비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게 일단은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솔라루프를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근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차를 운영하는 방식이 낮에 뜨거운 햇볕에 차를 세워놓는 일이 많으신 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기 이제 회사 주차장이 야외인데다가 계속 야외에서 햇빛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도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뭐 막상 차를 타면 너무 덥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솔라루프를 선택하시는 것도 뭐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낮에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발전을 하고 그걸로 실내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하면,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하시면 솔라루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솔라루프를 통해서 발전을 좀 더 많이 해서 내가 연비에서 도움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랑 그리고 도 옆에 두 군데, 이렇게 총 세 군데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그냥 하얀 띠가 아니고 뭔가 무늬가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저 무늬가 여기 하단에 있는 요 빗살 무늬 같은 요 무늬랑도 좀 많이 닮았죠.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요게 에코 모드가 되면 약간 그린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되면 빨갛게, 네, 그리고 커스텀 모드가 되면 파란색인데 또 조금 다른 느낌. 이걸 꺼볼까요? 꺼보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에코 모드, 그리고 스마트 모드. 스마트 모드가 확실히 더 파랗네요, 커스텀보다. 네. 그래서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바꿀 수도 있고요. 원하시면 그냥 이게 연동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 하나를 지정해서 그냥 계속 그 색깔로만 나오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 여기 이제 화면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요것도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마다 요걸 상세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이 그림이 안 나오게 그냥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었다는 걸 계기판으로만 표시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 설정에서 원하시는 형태로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음성 명령 내리는 이 부분도, 네, 말씀하세요. 운전석 창문 내려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이 버튼을 누르고 이쪽에서 네 말씀하세요 하기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 조금 귀찮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이러고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뭐 바로 말로만 하면 바로 인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뭐 기왕이면 벤츠처럼 그냥 말로 하이 벤츠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시리처럼 그렇게 알아들으면 좋겠다. 근데 뭐 기왕이면 뭐 차에 그 애칭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이 캐돌이 뭐 이렇게 하거나 안녕 캐돌이, 야 캐돌아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 차랑 좀 더 친해지고 재밌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 차도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안 들을 수도 있더라고요. 보면 이 설정에서 음성 인식 있죠. 여기 가면 간단 안내도 있고 안내 없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 없음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처럼 네 말씀하세요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이 글자만 나오고 이게 안 나오죠. 이 음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냥 버튼 누르고 바로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안내가 좀 귀찮으신 분들은 안내하지 않게끔 이렇게 상황을 바꿔도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 그래도 역시 뭐 하이 벤츠 뭐 이런 것처럼 하이 캐돌, 야 캐돌아,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빨리 좀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두고요. 오, 야, 100, 오. 야, 이게 지금 100km를 지나서도 가속해주는 힘이 상당하네요. 야, 이 정도면 충분히 200마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오, 진짜 좋은데요. 야, 이게 전기 모터와 가솔린의 합산 마력이 200마력 정도 되는 거는 일반 가솔린 엔진의 200마력보다 확실히 힘이 더 좋네요.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도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K5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이브리드만의 특성 위주로 조금 살펴봤는데요. 일단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 전기 모터 뭐 한 50마력 정도 되고 토크는 한 21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정말 좋아요. 특히나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막 엑셀을 급하게 급가속하기보다는 엑셀을 살짝 밟을 때, 조금 밟아서 가속을 할 때 요때 느낌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평상시에 타시면 연비도 충분히 높으면서 좀 더 퍼포먼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가격 자체가 1.6 터보보다 한 200만 원 정도 더 높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경쟁력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제 1.6 터보하고 하이브리드를 가격표를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 하이브리드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거 왜 차 굉장히 좁은 공간에 주차할 때 차에서 내려가지고 리모컨 키 가지고 차를 집어넣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이 차에는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쉽죠. 그거 이번에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슈퍼볼 광고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진 기능인데 지금 여기 빠져버린 게 왜 빠졌는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게 기능적으로 적용이 안 될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아마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이제 좀 아쉽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스마트 주차 보조가 빠졌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안 할 것인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게 이제 그냥 똑같은 줄 알았는데, 똑같은 줄 알고 가격이 200만 원 차이 나는 줄 알았는데 뭐가 빠지고 200만 원 차이다. 그러면 사실 조금 섭섭하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그 가격을 맞췄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여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이브리드가 확실히 더 강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이 빌트인 캠을 장착할 경우에 일반 가솔린 모델은 그 보조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25만 원인데,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캠을 장착을 하더라도 보조 배터리 장착 없이 최대 뭐 10시간까지 야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빌트인 캠을 쓰신다고 하면 또 25만 원은 또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또 득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조금 판단을 다르게 하실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건 힘이 좋다, 연비가 좋다, 그리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안전장치라든가 커넥티드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뭐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K5 하이브리드는 정말 완전 강추 같아요. 솔직히 지금 생각으로서는 지금 K7 타고 있는 차보다 K5 이게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연비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이거 조금씩 잘 타면 막 연비 20km씩 나오면 그거 그거 진짜 너무 좋죠. 야, 상당히 좋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K7이랑 비교했을 때 K5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크렐 오디오예요. 지금 이 차에도 크렐 오디오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재원표에는 크렐 오디오가 둘 다 똑같이 스피커 12개의 외장 앰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소리를 들어보면 K5 쪽이 소리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재원상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앰프가 출력이 조금 더 낮은 것인지 근데 아마 앰프가 같다고 하더라도 설령 지금 스피커가 이게 직경이 아마 여기 장착된 게 K7에 장착된 것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스피커 개수는 똑같지만 스피커의 그 구성 자체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물론 앰프도 출력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K5의 크렐 오디오가 성능 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가격을 살펴보면 K5의 크렐 오디오는 옵션이 60만 원이고, 그리고 K7의 크렐 오디오는 옵션이 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니 10만 원 차이 날 거면 그냥 K7이랑 똑같이 넣어주지. K7의 크렐 오디오는 저는 추천이거든요. 모르죠. 이 문짝 디자인 같은 것들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그 좀 더 대구경의 스피커가 들어갈 수 없다든가 그런 한계가 있으면 문짝 디자인을 바꿨어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크렐 오디오는
이름에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K5 이제 1.6 터보 시승기들이 많이 나가고 난 뒤에 그 사이에 보면 다른 곳에서 그 언덕에서 조금 잘 못 올라가더라 이런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제 차 검증도 하고 또 재연해 보려고 했는데 재연이 잘 안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변속기가 얘는 또 자동 6단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가 또 같이 걸려 있기도 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차에서는 좀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는데, 굳이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지금 언급하기는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K5 하이브리드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힘도 진짜 좋고 연비도 상당히 좋고 승차감, 특히 승차감 진짜 마음에 드네요. 자, 저는 조만간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